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우리나라는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분야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해왔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을 소재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힘차게 달려온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과학의 달인 오늘은 한국재료연구원 이정환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3년 전 일본의 갑작스러운 첨단 소재 수출 규제는 우리 산업계에 큰 충격을 줬죠.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 산업계가 스스로 힘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자, 그 중심에서 활약해온 곳이 바로 한국재료연구원입니다. 자세한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원장님께서 이곳이 어떤 기관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그 한국재료연구원은 소재의 이제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들의 이제 성과 확산, 시험 평가, 기술 지원 등을 통해서 국가 소재 연구 개발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이제 전문 연구 기관입니다. 예. 예, 또한 그 국가의 소재 산업 발전 그리고 국가 및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부 출연 연구 기관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하는 연구 분야는 금속 재료나 분말 재료, 세라믹 재료, 또 표면의 특성을 바꿔주는 표면 재료, 복합 재료, 그리고 이제 나노 융합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연구 결과들을 기업에 이전하는 그런 플랫폼 연구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 이제 대국민 그 과학 대중화 확산 활동에도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은 사실 국내 소재 부품 산업을 지원하는 독립된 연구기관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구소 체제였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재료연구소에서 재료연구원으로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직접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우리나라의 이제 기술이 상당 수준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완제품의 이제 조립 가공 기술은 세계적으로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파할 수 있는 브레이크 스루라고 표현할 수 있는 소재가 이제 그 제품의 부가가치와 타 산업에 미치는 기여율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예. 네. 특히 소재 부품의 기술력 제고는 자동차, 조선, 기계, 발전 산업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중앙의 이제 소재 부품의 핵심 연구 기관인 재료연구원으로의 승격은 대단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일본은 그 2016년에 이미 이런 독립기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제 수준이 올라가 있지만 특히 이웃 일본은 물질재료 연구기구 님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독립행정법인에서 특정 국립연구개발법인으로 격상을 해가지고 연구 자원을 집중화하고 첨단 기술 확보에 꾸준히 매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늦긴 했지만 이런 독립법인의 종합소재연구기관이 출발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한국재료연구원의 그 승격이 연간 7천억 원에 달하는 그 어떤 R&D 분야의 효율화 이런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직접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그 원승격을 하고 재료연구원의 출발이 실은 그 파편적이고 분절적이던 네. 그러한 소재 연구를 여태까지 안 한 건 아닙니다. 아,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이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그 재료 연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네. 자, 소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흐름에 맞춰서 한국재료연구원을 독립기관으로 승격하면서 이제 우리도 적극적으로 경쟁에 뛰어든 셈이 됐는데요. 자, 그동안 소재 국산화에 많은 성과를 내왔는데 대표적인 연구 성과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제가 한 두 가지를 그 구조 소재와 기능 소재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저희가 발전 소재인 1m급 대형 그 타이타늄 그 블레이드를 예. 국산화 시킨 일입니다. 어. 실은 우리가 이제 퍼스트 무버로 세계에서도 최초로 연구를 많이 하지만 때로는 또 이러한 국산화도 굉장히 필요한 분야인데요. 네. 발전 터빈, 뭐 가스 터빈, 이제 LNG 터빈, 또 수소 터빈으로 이제 계속 발전돼 가고 있지만 네. 이것들이 점점 더 가혹한 조건에서 고효율화, 연소 온도는 높아가지고 압력도 증가되지요. 그래서 점점 대형화되고
또 그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요구가 되는데 기존의 그 국내 발전 업체 기술과 관련해서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던 것을 네. 저희가 그것을 국산화시켜서 전체적인 이제 이 발전 산업 자체를 향상시켰다는 게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인장 강도도 약 13% 정도 증가됐고요. 예. 충격 강도도 굉장히 우수한 국산 대형 그 타이타늄 블레이드 제조 생산에 성공한 것입니다. 예. 네. 또 하나는 뭐 조금 전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코비드 19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맞아요. 이러한 코비드 19 그 바이러스를 이제 에어로졸 상태로 실시간 비활성화하는 그런 플라즈마 공조 기술을 개발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발한 필터는 유전체 필터 방전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코비드 19 바이러스를 이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비활성화시키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코로나19가 코비드 19 바이러스의 그 비활성화 실험은 이제 배양 접시에서 예. 아주 약식으로 하는데 음. 저희가 국립 마산병원과 같이 에어로졸 상태로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해서 성공을 한 아주 대표적인 연구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쓰고 있는 안경도 네. 실은 안경테지만 예. 저희가 개발한 어. 고탄성 고강도 인체 친화적인 타이타늄 소재로 만든 안경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쓰고 왔습니다. 예. 네. 특별한 안경이군요. 예, 예. 네. 네. 나중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이게 제공이 다 될 수 있을 겁니다. 아, 아주 네. 좋은 품질로.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대표 성과로 짚어주신 기술들이 상용화가 되느냐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재료연구원에 그이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국민과 정부와 우리 연구원들한테 약속한 소재의 원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실용화한다는 건데 결국 이런 것들이 사용화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예. 대형 타이타늄 블레이드 제조 기술도 기업체 기술 이전을 해서 인곳에서 빌렛 형단조 열처리 가공에 이르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그 국산을 위한 제조의 밸류 체인을 완성한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이제 소재의 경쟁력이 산업 경쟁력이 되고 있다라는 그 흐름을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자, 우리나라의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지금 시간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네. 저희는 여태까지 이제 소부장 2년 동안 전반적인 소부장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그걸 산업화시키는데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저희가 목적 지향형 소부장이라고 좀 이름을 좀 지어봤는데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그 풍력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수소산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시스템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러한 산업들을 제대로 하려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소재 부품은 대부분이 수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 목적을 갖는 그러한 이 밸브라든지 도전제 전열관 또 압력 용기 같은 것을 저희들 개발을 해야 되고 그걸 산업화시키는 게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이 밑바탕이 되는 소재에 대한 어떤 집중 투자를 통해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예. 할 수 있겠군요. 네. 자, 그리고 또 연구 현장에 계셨던 만큼 그 어떤 이제 소부장 그 관련 기술을 연구하시면서 어떤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소개해 네.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대일 수출 규제가 한 3년 전이잖아요. 네. 그런데 실은 제가 연구를 시작한 80년대 초에도 이런 대일 수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연구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니까 예. 가격이 5분의 1로 낮춰진 거예요. 아, 네. 그만큼 폭리를 취한 거죠. 아, 예. 그래서 천행이라는 게 250엔 정도로 그게 이제 VTR 헤드 드럼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국산화하면서 우리 대중화가 됐죠. 아. 굉장히 비쌌던 게 예. 어느 가정이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제가 8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국산 소부장의 내재화 대단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됐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개인으로서 또는 한국재료연구원이라는 기관의 대표로서 네.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가 좀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 생산자와 수요자 그리고 연구 개발자와
양산 예. 여기에 비어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증화할 수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도 굉장히 저희들이 좀 신경을 좀 쓸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래 성장 잠재력을 창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또 최근에 너무나 이 글로벌 기술 패권이라든지 어떤 디지털 전환이 우리가 상상하는 속도 이상으로 빨라지고 있고 예. 또 녹색 경제, 뭐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돼서 우리 모두 함께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정부, 국민 함께 노력을 해서 이러한 상황을 좀 잘 극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또 잘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소재 강국으로 만드는데 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재료연구원 이정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예.